안녕하세요. 음식이 나다 오세은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확산돼서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너무 많이 힘드셔서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도 많이 운운하고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백신에 기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우고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절대로 면역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면역력 떨어뜨리지 않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입니다. 네, 오늘은 환경을 좀 바꿔서 저의 서재에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이 제가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음식이 나다 책을 이 장소에서 썼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간식을 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식에는 대부분이 가공식품이고요. 그 가공식품, 빵,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의 그 간식들에는 설탕이 매우 많이 들어있고요. 더군다나 또 뭐 이런 스낵 종류 같은 거에는 소금도 많이 들어있고 튀김 음식이 들어있죠. 그러면 나중에 뭐 튀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나중이지만 설탕에 대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설탕은 면역력 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면역력에는 상극인데요.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소다수 1리터에 100g의 설탕을 넣고 마시게 한 후에 면역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40%가 면역 효과, 백혈구의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런 효과가 5시간을 지속하더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나 설탕을 먹는 것이 그래도 어떤 한계량이 있느냐 한번 알아봤는데요. 바로 50g입니다. 근데 그 하루 권장량 50g을 우리가 간식으로 아무거나 먹거나 무심코 먹는 음료에서 굉장히 많이 섭취가 되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믹스커피 한 잔은 평균 한 6g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이스티 같은 거를 먹거든요. 근데 글쎄 그것이 31g이나 들어있더라고요. 게다가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로를 푼다고 식혜, 그 식혜에는 16g 정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두유를 많이, 우유 대신 두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유에는 설탕이 없을 것 같으시죠? 근데 한 팩에 10g 정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매실 이런 거는 24g, 포카리 스웨트는 15g, 콜라 작은 거 한 병이 한 캔이 27g, 사이다가 21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유 별로 안 달잖아요. 근데 우유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흰 우유에는 6g이 들어있고요. 가공한 딸기 우유에는 20g, 초코 우유에는 18g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요구르트, 우리가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있어요. 불가리스 같은 거. 그런 거는 21g이나 들어있네요. 그 작은 병에. 그리고 콜드 주스라고 오렌지 주스 같은 거는요. 무려 33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료는 설탕이 많다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건강에 좋다는 식사 중에 비빔밥이 있는데 그 비빔밥에는 설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비빔밥을 비비는데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그 고추장에 바로 26g이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냉면은요? 냉면에는 23g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쓰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이런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유럽 당뇨병 협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호주 애들레이드 의대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2주간 인공 감미료를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익한 미생물이 현저히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기회균들이 매우 급증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 감미료도 설탕을 대처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70% 이상 관할하는 곳이 이 장내 환경인데, 이 장내 환경의 가공식품의 식품 첨가물은 면역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너무나도 쉽게 50g 이상을 먹게 되는데요. 몇 년 전 연세대학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과도한 당 섭취가 각종 소화기관에 암 발병이 되는 악성 암세포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을 정도로 이 설탕의 어떤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설탕 중독은 고혈압, 고지혈, 심장질환, 간질환, 만성간 질환이죠. 지방관, 그리고 췌장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를 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있는데요. 인슐린은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뇌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 거를 이 인슐린이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 그런 역할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 중독이 결국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자입니다. 이 과도한 카페인이 많은 것이 커피가 있고요, 탄산음료가 있고 에너지 음료들이 있죠. 그리고 녹차에도 있고 초콜릿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수분이 배출이 되면 면역력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은 세포막 또 점막 이런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점막에 수분이 충분하면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그 침투 능력이 저해되거든요. 그래서 점막에 수분이 충분하게 촉촉하게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수분이 자꾸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아주 주된 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숙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숙면이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왕성하게 T세포의 면역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데, 그 숙면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T세포의 활동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또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카페인은 400mg 정도 드시는 거를 한계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 보통 13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음료에는 80mg, 그리고 콜라에 250ml 콜라에 24mg 정도 들어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간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간식을 많이 먹으면 정식적으로 먹어야 되는 식사 시간에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해 줘야 되는데
그 7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기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9가지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 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미네랄이 풍부하고 좋은 물을 충분하게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점막이나 세포막을 촉촉하게 해야 바이러스 침투가 잘 안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체온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온 1도를 상승시키면 500%에서 600%의 면역력이 증가되고요. 체온이 1도가 하락되면은 30%의 면역력이 감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12%가 감소되고요. 효소의 활동이 50%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장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장에는 면역세포가 70%나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장 누수증후군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유산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그리고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적당한 운동하기입니다. 이 적당한 운동은 자연스럽게 장을 운동시키는, 장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진대사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12시부터 3시까지 숙면 취하면 T세포의 면역세포가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리고 일곱 번째, 영양소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항산화 영양소를 많이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항산화 영양소는 비타민 A, C, E, 그리고 미네랄에서는 셀레늄, 코큐텐, MSM, 식이유황, 그리고 요오드가 있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 스트레스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세포에 그 NK 세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로 암을 고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웃음을 많이 웃으시면 우리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NK 세포, 암세포와 병원균을 죽여주는 그런 NK 세포가 200배로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음주와 흡연 안 하기.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런데 알면서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음주와 흡연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면역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면역력을 높여서 이 코로나19에 정말 한 분도 확진되지 않고 잘 넘어가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